네,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로 명사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명사가 뭐예요? 네, 명사는 바로 이름입니다. 네, 이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셀린, 이것도 이름이고요. 네, 이 사람도 이름이고요. 네, 그다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물, 이것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만 셀 수 없는 water, 또 우리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뭐 과학, 영어, 그리고 뭐 우정,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명사라고 칭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딱 봐도. 제가 아까 그랬죠? 셀 수 없는 물. 네, 그래서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셀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단어들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ar를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car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어인데 한 개를 뜻할 때는 어가 붙고요. 여러 개를 뜻할 땐 이렇게 명사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한 개를 뜻할 때에는 어나 언이 붙고 여러 개를 뜻할 때에는 제가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이 부분에 놓긴 놓았는데 앞에 오면 안 돼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s나 es 이렇게 뒤에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하고 더라는 개념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언급했을 때 쓰고요.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이 더를 쓰는데 셀 수 있는 명사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단수든 복수든 둘 다 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정, 사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얘네들도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와 언과 같은 대상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단어를 equipment. 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장비를 뜻하는데 이 앞에 여러분 관사가 있나요? 없죠? 뒤에 s가 붙나요? 없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관사도 붙지 않고 s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어떠한 단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단서. 이런 단서를 보고 바로 자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물, 가스가 여러분 한국말로 뭐죠? 공기, 약간 이런 단어들을 바로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paper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정, 사랑 이런 단어들은 바로 추상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추상 명사는 셀 수 없지만 개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가산명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 단어를 볼게요. cancellation이란 단어는 바로 불가산 명사로 취소, 결항이란 뜻인데 이거는 단순한 어떠한 취소를 하는 어떠한 행위나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나 개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산명사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하나의 취소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quality란 단어는 바로 어떠한 제품의 품질, 그 질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불가산명사로 사용이 되지만 가산명사로 사용이 될 때에는 qualities라고 해서 보통 s가 붙거든요. 자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service는 우리가 불가산 명사로는 근무를 뜻하지만 가산으로 사용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 명사는요. 특히 추상명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상명사다 하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사물의 개념을 총칭할 때
류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류는 우리가 information, news, advice 이런 단어들인데 얘들은 다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히나 뉴스 같은 경우에 뉴에 S 붙었으니까 복수 아닌가요? 근데 얘는 하나의 그냥 여러분 굳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ws 셀 수 없고요. 그 다음 advice는 조언이에요. 네, 그리고 knowledge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know를 보세요. know는 뭔가요? 무엇을 알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consent는 동의란 뜻이고요. 그리고 evidence는 증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류로 한번 가볼게요. 의류는 clothing이라고 해요. 옷 전체를 뜻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가구류는 furnitur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피스를 가리킬 때에는 furnis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furnishing 앞에 어를 붙여서요. 그러니까 어떤 가구류를 뜻할 때에는 furniture, 그다음 하나의 피스를 가리킬 때에는 furnishing.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눈에 익히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기계류는 machinery. 그럼 당연히 셀 수 있을 때는 machine을 사용하겠죠. 네, 그리고 문구류는 stationar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money, cash, cash는 현금이죠. 네, 그리고 change는 맞아요. 우리가 잔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도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다 생각을 하시고 셀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표 있잖아요. 이러한 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하나하나 정보를 집어 넣으라는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반드시 수업 후에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두 개의 품사를 가진 단어를 볼 거예요. 얘네들은 명사, 동사 두 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개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한 개만 알고 계시면 만약에 다른 품사를 물어봤을 때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명사일 때, 동사일 때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까요? 당연히 여러분, 명사와 동사는 본인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해석을 제대로 해서라도 풀어주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 자리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supply, supply. 얘는 공급, 그리고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y는 급여, 지불하다. offer는 제한 할인, 제공하다 동사. 여러분 다가 붙어야지 동사예요. 아시겠죠? 다가 있어야지만 동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offer이라는 단어는 job offer, 그쵸? 일자리 제안 이럴 때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order 같은 경우에 주문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주문이라는 어떠한 개념 그리고 주문품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에도 ord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produce는 우리가 리스닝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단어인 것 같은데 얘는 생산하다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명사로는 여러분 농작물을 뜻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produce는 농작물이다. 네, 그리고 access는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접속, 그리고 동사로는 접속하다를 뜻해요. 근데 이 access란 단어는 have, access to라는 표현이 아주 하나의 작은 표현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을 때 to를 보고도 access를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트 표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짝꿍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request, 요구, 동사로는 요구하다. transfer는 이동 말고도 이동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동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다라는 거 처음 하셨죠? 네, 그 다음 런치는 출시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얘 역시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transfer 말고 우리가 런치라는 단어가 출시하다라고 사용이 됐을 때에는 동의어 표현이 바로 release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그 다음 introduce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단어를 암기를 할 때 동의어를 같이 암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파트 5뿐만이 아니라 6와 7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항상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명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belonging 하나만 쓰이게 되면 소지품이라는 뜻이 안 되고 반드시 s가 붙어야 소지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instructions 설명서, 지시고요. 그 다음 저축한 돈을 가리킬 때에는 savings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금 계좌를 savings account라고 하거든요. 예금 계좌. 그래서 이런 짝꿍 표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 headquarters, 본사. 네, 그 다음 measures, 조치인데 여러분들이 measure만 보고 무엇을 측정하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 이게 명사로 변해서 s가 붙으면 조치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precautions는 예방책인데 여러분 pre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라는 뜻에서 예방책이 되죠. s가 붙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혜택 수당은 benefits라고 하죠. benefits. 그리고 세부 사항을 뜻할 때는 specifics. 물론 뭐 details 이런 단어들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토익이 쉬워진다. 에듀윌 합격